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11경주와 15경주 그랑프리 낙차로 출전하고 있는 정혜민과 정하늘이 출전하고 있어서 뭐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정혜민은 뇌진탕, 정하늘은 찰과상 정도라는 점에서 뭐 큰 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주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12경주는 상남으로 훈련지를 변경한 박병하가 과연 얼마만큼 몸 상태를 만들고 출전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인천이 박병하고는 과거 또 양주에서 함께 했었기 때문에 연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전원규의 컨디션도 만만치가 않다는 점에서 인천의 선택이 최대 관심자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3경주는 뭐 신은섭이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민우의 경주감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파이터 윤민우가 신은섭을 괴롭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경주는 성낙순과 김희준이 아무래도 부산과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강자들입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유리한 입장, 동반 입상 무난하게 경주가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낙송은 선수 파업에 동참을 했었고, 김희준은 꾸준하게 몸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신경전을 펼쳐 나간다면 한 명은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타입 가능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특성급 11경주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정혜민이 준결승전에서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가벼운 뇌진탕으로 인해서 아쉽게 정혜민이 다음날 출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요즘 정혜민 특성급 선행 강자로 우뚝 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덩치도 상당히 큽니다. 180에 100kg가 넘는 거구입니다. 정혜민 이번 편성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정혜민이 그래도 낙차 후 6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몸 상태 점검하기 위해서 긴 거리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용범이 정혜민을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혜민 입장에서는 추입이 살아나고 있는 박용범을 견제 나가기 위해서 선배인, 지역 선배죠, 김형환을 달고 긴 거리 나선다면 박용범, 김형환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정혜민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박용범의 추입은 무난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혜민과 김형환 수도권 연합이냐, 아니면 박용범을 인정하고 정혜민이 경주 펼쳐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형환이 박용범하고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김형환 알아서 박용범 양보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면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정혜민이 본인의 몸 상태 점검하기 위해서 긴 거리 나선다면 박용범 거저먹을 수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기본으로 하되 정혜민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 김형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형환 달면 박용범은 김형환을 상대로 빼앗아야 되죠. 그 점 때문에 정혜민이 유리합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2번, 1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수도권 연합이죠. 2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야 아무래도 1번, 2번, 4번으로 경주가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 2번, 4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전용규가 직전에 차 몸싸움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아직까지 전용규가 김영환을 상대로 들이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박용범의 뒤를 정혜민의 뒤를 박용범하고 김용환이 다툼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어부질이 전용규가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삼복승에서는 전용규가 틈새 노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순리대로 간다면야 2번, 1번, 4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혜민이 김영환을 홈에다 달 수가 있기 때문에 박용범은 싸워야 됩니다.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건재함을 과시해 나갈 정혜민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2번하고 4번보다는 2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인치환, 그랑뿌리 때 운이 좀 많이 따랐죠. 낙차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랑뿌리 3차까지 진입하면서 상금도 두둑하니 챙겼고, 요즘 인치환 과거 전성기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선에서 취입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고 시속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인천이 이대절에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고향에서 상남으로 훈련지를 변경한 박병화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훈련했었기 때문에 인천이 박병화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병화가 고향에 있을 때는 인천 박병화에게 겜도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선수 파업에 동참하다 보니까 경주감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향에서 훈련하다가 갑자기 또 상남으로 훈련지를 변경했어요. 원래 고향이 창원이기 때문에 박병화가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컸을 박병화, 그 점 때문에 직전 회차 출전했다가 많은 아쉬움을 남겼어요. 아무래도 박병화가 3주 만에 몸을 바짝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원규 직전 결승전에서 과감하게 한 바퀴 때렸는데 시속감도 상당히 좋아요. 아무래도 인천 입장에서는 전원기를 앞에다 두고 박병화를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병화를 앞에다 두고 인천이 전원기를 뒤에다 붙인다면 박병화는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원규가 힘을 쓰고 인천의 뒤를 박병화가 물고 가게 된다면 쫓아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박병화를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기보다는 전원규도 시속감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인천은 수도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하고 동서울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과거 2년보다는 현재 2년을 더 중요시 할 것 같아요. 경주감 면에서도 저런 경우 월등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박병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7번과 3번 동반 입상이 우선이라는 점, 7번과 2번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7번, 3번, 2번이 안정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원정이 요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직선에서 취입발도 살려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끌어내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원규 때리고 인천 몰고 갑니다. 그 뒤를 박병화가 몰고 갈 것 같은데, 김원정은 전원규를 끌어내가지고 인천을 막해 나가죠. 박병화가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김원정이 틈새 노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리대로 간다면 7번, 3번, 2번 안에서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선배였었던 박병화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주감이 중요할 것 같아요. 7번과 3번 동반 입상이 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신은섭이 경주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태복을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동반 입상 경험 많은 7번 류제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문제는 윤민우가 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윤민우가 신은섭의 뒤를 빼앗거나 신은섭의 자리를 아예 밀어버리면서 욕심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경주 보면 아직까지는 윤민우가 몸을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를 빼려고 시도했었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윤민우도 100% 예전에 100%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80이나 90% 정도는 충분히 윤민우 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은섭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은섭이 그렇다고 윤민우를 뒤에다 붙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수 파업했었던 윤민우, 경주감이 떨어져 있는 윤민우보다는 그래도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큰 부상이 아닌 찰과상이었었던 류재열, 신은섭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 4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노련한 윤민우 몸싸움 펼쳐나가면서 신은섭 압박해 나간다면 류재열이 버텨내거나 마크가 불안한 상황이에요. 윤민우 저려 무시할 수 없습니다.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인 것 같습니다.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안창진 활약에 나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유태복이 때리고 신은섭의 뒤를 류재열이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4-7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4번과 6번은 차선으로 4번과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신은섭이 아무래도 유태복을 활용해 나가려고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안창진이 먼저 내선에서 경주를 이끌어 나가고 류재열이 후미권 막혀 나갔는데 윤민우가
안창진의 후미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몸싸움에 약한 유지열이 고전하게 된다면 신은섭까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유지열이 윤민우가 과감하게 경주를 펼쳐 나간다면 머리 가능성 충분하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신은섭 중심으로 4, 7과 4, 6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려본다면 윤민우의 직선 취입발이 몸싸움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몸이 올라오고 윤민우 언젠가는 조만간은 머리 칠 것 같은데 이번 편성 한번 노려봐야 돼요. 경상권 뭉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은섭이 유태봉 믿다가 고전하는 유지열 믿다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6번하고 5번, 6번하고 7번은 과감한 작전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신은섭 인정하고 7과 6번 중에서는 7번이 좀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성낙송 직전 결승전 경기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바닥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성낙송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공백기 있다 보니까 예전에 성낙송은 큰 경주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토요 경주도 그랬고 금요 경주도 그랬고 인정받고 편안하게 경주를 펼쳐 나갔어요. 그 점 때문에 성낙송 금일도 노련함을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희준을 활용해 나가거나 김희준을 뒤덮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앞선 기량에 인근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상남 창원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죠. 박병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김희준 금정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금정팀에서 오랜만에 제목이 든든한 강자가 나타났어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7번의 전략적 연합 쪽 이번 편성 경제 중심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태양이 때릴 것 같은데 김희준이 성낙송을 앞에 나가거나 김희준이 넘어서고 성낙송은 김희준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4번, 7번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희준이 연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도 김희준의 연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몸싸움 끌어내가지고 공태민과 치열하게 몸싸움 펼쳐 나갔었던 김희준 파이터입니다. 성낙송과 궁합은 괜찮아요.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깔끔하게 한방 승부로도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오히려 정태양이 때리고 성낙송 김희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성낙송이 약습니다. 본인은 파업을 했는데 김희준은 파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전하면서 상금을 많이 쌓았어요. 정태양도 타이밍을 잡으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철저하게 짧게 가져간다면 4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편성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방 승부를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성낙송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죠. 초조 부담을 덜어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김희준이 성낙송이 뒤를 막혀 나간다면 정태양도 파업 참가했었던 성낙송이 아닌 김희준 앞으로 자리 잡고 문희덕도 김희준의 후미를 막혀 나간다면 이번 편성 자리 선정에서 4번, 6번, 7번, 5번으로 만약에 자리 잡게 된다면 성낙송 금요경 직전 결승전처럼 깝깝한 경주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낙동강 오리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배당 가능성, 배당을 한번 노려본다면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었던 선수들 7번, 6번, 7번, 5번 정도는 성낙송만 빠져준다면요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7번, 5번하고 7번, 6번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낙송 이런 편성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깔끔하다면 4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 7번, 6번, 4번, 7번, 5번 3복권 주고 두 차권인데 정태양이 끝까지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복승에서는 4번, 7번, 5번이 좀 더 낫고 3번, 7번, 6번이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성낙송과 김희준 경상권 연합 가능한 선수 파업을 떠난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면 대결보다는 탑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 7번 깔끔한 한방, 아무래도 이번 편성 1.1배 많아봐야 1.2배 배당빵 형성될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한을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황인혁 때문에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었던 정한을 더 두둑한 상금을 챙길 수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낙차로 인해서 상금도 많이 못 받고 또 육주라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뭐 정한은 이래저래 많이 좀 상금 수득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본 모습을 보여줬긴 합니다만 뭐 정한을 뭐 컨디션이나 기량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정하늘이 그랑프리 당시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만 뭐 쇄골 골절이라든지 그런 부상은 없었어요. 가벼운 뭐 찰과상 정도였었기 때문에 뭐 정하늘 인정받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황준환을 몰고 갈 것이냐 김민준을 몰고 갈 것이냐. 요즘 직선에서 재미 많이 보고 있는 엄정일과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줄서기가 황준하, 김민준, 정하늘, 엄정일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정한의 뒤를 막혀나갈 엄정일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김민준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직전회차 김민준이 이변의 빌미를 많이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1호 경주 때는 김민준이 이영구를 따돌리고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들쑥날쑥하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하늘과 김민준이 동반 입상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엄정희는 기껏 해봐 끌어내서 마크라든지 직선 추입발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황준하를 활용해 나가면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22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직전회차 고전했습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정하늘이 6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뭔가 보여주는 작전 펼쳐나간다면 3번과 7번을 넘어서면서 엄정희를 챙겨나가는 2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3번이 우선이에요. 2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쉽게 간다면 이들 안에서 3복승이죠. 2번, 3번, 1번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3복승에서 노려본다면 아무래도 황준하가 버텨내는 2번, 1번, 7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2번, 3번, 1번 안에서 3복승은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선발하고 우수는 좀 까다롭고 특선은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경주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을 좀 참조하시고 현장에서 경륜왕책을 보시게 된다면 좀 더 경주 분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금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